안녕하십니까.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IBM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IBM이라는 회사가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IT 회사고 지금은 이제 주로 기업들의 IT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인데, 예전에는 원래 하드웨어를 많이 만들었었던 회사인데, 이제 IBM이라는 회사가 이제 왓슨이라는 분이 이제 창업을 해서 거의 이제 그 IT 업계 세계 제일 큰 공룡이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해서 밀리면서 부도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IBM을 살려낸 인물이 루 거스너라는 인물인데, 오늘 제가 한번 루 거스너라는 인물이 어떻게 IBM을 살려놨고 거기서 우리가 좀 배울 점들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지원하는 회사에서 좀 이런 점들을 벤치마크할 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 IBM이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해서 밀리게 됐을 때 당시에 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이제 기술적으로는 IBM 제품이 더 우수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라는 인물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온 제품들이 기술적으로는 좀 더 떨어지는데 사용자들이 사용하기가 더 편한 거예요. 근데 IBM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오히려 소비자들을 바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데 우리 제품을 안 쓰면 바보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특히 공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들어가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우리 제품이 더 위에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위에 있는 제품이 반드시 더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IBM은 뭔가 그럼 자기네들이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IBM은 점점 더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IBM이 이제 정말 큰 위기에 빠져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신문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이제 IBM은 도저히 이제 회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회사를 스핀오프라고 하는데 잘게 쪼개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팔아버리고 경쟁력 있는 몇 개 부분이라도 살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 빌 게이츠가 요즘 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냉혹한 인물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IBM이 원래 별명이 코끼리였어요. 그래서 이 물에 가라앉는 코끼리한테는 아주 호수로 입에다 넣어서 완전히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IBM을 비유하고, IBM이 회생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IBM 이사회에서는 어떻게든 IBM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자들을 쭉 물색을 하는데, 이 IBM이 이렇게 엄청난 큰 위기에 있으니까 어떤 경영자도 선뜻 맡으려고 하지 않고, 이 IBM이랑 큰 덩어리 공룡을 살려내려면 또 웬만한 경영자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쭉 검색을 하다가 루 거스너라는 인물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루 거스너라는 인물은 원래 어디지? 컨설팅 업체 중에서 맥킨지에서 처음에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발탁이 돼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로 있으면서 아멕스 카드를 세계적인 카드로 만든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비스코 CEO로 옮겨가 있었는데, 이제 컨택이 왔을 때 루 거스너가 좀 고심을 했었던 건 뭐냐면, 루 거스너가 경영자로서는 뛰어난 사람인데 IT 쪽으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IBM 이사회 측에도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내가 IT 쪽인 전혀 모르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IBM을 살려낼 수 있겠냐 그랬더니, IBM 이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필요한 건 뛰어난 경영자지 꼭 IT에 정통하지 않아도 된다. IT에 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참모들이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당신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IBM을 좀 구제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심을 하다 결국은 이제 승낙을 하고 IBM에 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IBM에 와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IBM이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공룡처럼 돼갖고 완전히 공무원 집단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업이라는 건 어떤 수익을 어떻게든 내고 수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부 약간 공무원처럼 방관자적인 태도로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IBM의 어떤 기업 문화 같은 거를 좀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인지를 잘 판별을 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을
잘 살려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IBM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R&D에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정말 이렇게 석사 이상이 한 55% 되고 박사 이상이 한 40% 되는데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R&D 매진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루거스너도 스피노프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스피노프를 하게 되면 IBM의 이 뛰어난 인재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결국 IBM으로 볼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스피노프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 IBM을 살려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뒤에 얘기도 좀 길어서 이건 제가 이제 IBM 2탄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루거스너하고 IBM 회생에 대해서 조금 관련 기사 같은 걸 찾아보고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본 다음에 제가 2탄에서 다시 루거스너가 어떤 통찰력을 발휘해서 IBM을 살려내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